다가오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는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화포 송광식 작가의 초대전, 소나무의 향연이 달성군청 내창꽃 갤러리에서 2월 3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23일 푸른방송 초대석에서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귀감이 되고 계신 김종태 전 교장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농업인, 농촌 여성 및 교육희망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5년 새해 농업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신당체육센터에서 2025년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20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의회 강한권 의원과 정순옥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가 2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라이너 혼의 갬빈 베를린 앙상블 페스티벌이 2월 6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다가오는 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서구와 달성군에서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이날에는 마을의 평안을 비는 기원제가 열렸으며 다양한 전통 풍습이 이어져 왔는데요. 먼저 달서구에서는 월광 수변공원에서 기원제와 함께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민속놀이마당과 체험 부스들이 운영돼 온 가족이 함께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논공읍 달성 국민운동장에서 기원제와 초대 가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감삼동 수림원에서 감삼대동제가 열립니다. 도심 속에서도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소금복단지 기원 행사를 통해 감삼동 주민들의 소망을 하늘에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됩니다.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화포 송강식 작가의 초대전 소나무의 향연이 달성군청 내 참꽃 갤러리에서 2월 3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나무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문인화의 다양한 시도와 문인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송강식 작가는 소나무를 객체로 삼아 자신만의 작품 세계에 매진하는 문인 화가입니다. 작가의 소나무 작품 연작을 보면 보이는 세계와 경험된 세계에서 사유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붓질과 건조 과정을 통해 생명력이 부여된 솔잎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 자연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작가의 작품 세계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품 속 소나무는 강인한 생명력과 따스함, 부드러움, 중후함, 안락함을 품고 있으며 그 본성이 화폭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희망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손 작가는 소박함과 정치가 물씬 풍기는 산수를 원근감 있게 조화시키고 소나무라는 집약적인 소재의 혼을 불어넣은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송강식 초대전 소나무의 향연은 달성군청 내 참꽃 갤러리에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송광식 작가는 전국 각지의 이름난 소나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소나무를 스케치하고 작품 한 폭 한 폭에 애정과 진정성을 담아낸다며 숱한 사유의 시간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 소나무의 웅장함과 생명력을 구현하는
송강식 작가의 이번 전시를 감상하며 벅찬 감동과 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푸른방송 초대석에서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기감이 되고 계신 김종태 전교장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부활동을 시작한 김 선생님은 폐지 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사랑의 열매의 1억 원 기부를 약정해 폐지를 줍는 교장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며 실천해온 나눔의 가치는 재직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이웃과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적소성대 정신으로 더 많은 이들이 환경 보호와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종태 선생님의 특별한 이야기는 오는 2월 8일 푸른방송 초대석 첫 방송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푸른방송 초대석은 앞으로도 이웃과 사회의 따뜻함을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께서는 푸른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농업인, 농촌 여성 및 교육희망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5년 새해농업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달성군은 새해를 맞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새해농업 실용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번 교육은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이 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과 현장 애로사항, 2025년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과 함께 진행됩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벼, 원예작물과 스마트팜, 과수 재배기술이 있으며 과목별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등 작목별 현장 사례 공유와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새해 농업 실용교육은 변화된 농업정책과 주요 병해충 등에 따라 한 해의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이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목별 맞춤형 지원 및 농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3일 신당 체육센터에서 2025년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사회복지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남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시부의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렌젤 가곡 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내빈 소개의 신년 인사, 시루떡 절단 및 건배 제회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우남 달서구 사회복지협의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사회복지계 환경이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각 기관장님과 사회복지인들이 함께 나누고 협력하며 따뜻한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구청에서도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16년 12월 창립되어 달서구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회원기관으로 두고 현재 91개의 회원기관이 활동 중입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달서구 사회복지인들에게 새로운 한 해의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이 취임식이 지난 20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송성열 전 달성군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송성열 신임 이사장은
달성군 옥포 출신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소장, 달성군 새마을회장, 제6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원, 달성군 체육회 고문,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위원을 역임하며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을 비롯한 시, 군의원과 임직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하는 강성한 이사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이임사, 구대 이사회 인사, 송성열 신임이사장의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송성열 이사장은 앞으로 지역 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른다라고 말하고 촘촘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달성군과 함께 지금보다 더 나은 달성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송성열 신임 이사장은 향후 2년간 재단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복지재단은 노인복지관, 달성시니어클럽 등 복지시설을 운영, 지원 중에 있으며 대구공동모군의 사랑의 열매와 연합모금을 진행해 생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동의 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에서 개최되는 2025년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은 각국을 대표하는 대학 태권도인들이 겨루기와 품새 종목을 통해 성부를 가리고 국경을 뛰어넘어 태권도를 통한 참가국의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로 2024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대구 달서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2024년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이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달서구 소재 계명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총 56개국 1,8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성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인정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는 대회로 IOC 산하 2개의 국제경기연맹단체가 주최하는 첫 대회이고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명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대회로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이른바 올림픽 랭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 달서구는 없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지방부의 지원과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의 대다수는 세계적인 태권도 축제가 우리 구에서 열리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회 관련 홍보물과 포스터 어디에서도 대구의 중심 달서에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달서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달서구의회에서는 달서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2024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건숙자 의원의 5분 자유보람과 서민호 의장의 서면 질의 등을 통해 대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정작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당부를 외면하고 대회 지원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차야 할 일부 경기장은 텅 빈 관중석이었으며 다채롭지 않게 열리지 구리의 문화 행사 다채롭게 열리지 못하여 달서구의 홍보,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K스포츠이자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또한 대구에서 태권도 도장과 태권인이 가장 많은 곳,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은 멋진 달서구를 홍보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좋은 기회였기에
앞으로 남은 2025년, 26년 두 번의 대회 성공을 위해 본의원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회 기간에 맞춰 우리 구에 달서맛 페스티벌, 민속 한마당 축제, 달서구청장배 태권도 대회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문화체육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2024년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맞춰 마임 축제, 인형극제, 재즈 공연과 체험 공간, K-팝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대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면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대회 홍보 및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 사진에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대회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구의 관련 부서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준비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 및 제안하여 내년에는 더 멋진 태권도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같은 국제 행사가 개최될 경우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이 대회 홍보물과 포스터에는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는 달서구의 이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 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도 해야 하지만 지자체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3분기보다 0.05명 올라 0.76명을 기록했고 비록 0.05명이지만 상승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출산율이 30세에서 34세에서 2.6명, 35세에서 39세에서 4.5명 증가도 출산율 상승에는 30대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저출산과 지역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이 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 혜택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빠져있는 까닭입니다. 자영업자는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고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투입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제도가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23.9%로 OECD 회원국 중 6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하는 이유입니다. 출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 대구지역 월 평균 취업자는 121만 8천 명입니다. 이 중 자영업자는 25만 4천 명으로 20.85%입니다. 한국여성연구원에서 분석한 대구의 자영업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6,405명, 30대 35,815명입니다. 출산율 반등에 30대 영향이 매우 컸고 30대 자영업자가 많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직원 유무 상관없이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 육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좋은 정책을, 서울시의회는 좋은 입법 지원을 통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 남구에서도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정책국을 신설하였고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지원책 중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고용보험 가입자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돌봄권으로 건강보험이나 부모보험 등 신설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불규칙한 소득 근무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은 육아의 모든 시간이 비용인 만큼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 아동 친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가 2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박해산 부지휘자가 이끄는 대구시향이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서곡으로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이어 김윤호 기타리스트와 함께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스 협주곡을 선보이며 마지막으로 브람스의 감동적인 교향곡 제1번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박해산 지휘자는 세 작품 모두 낭만주의의 감정 표현과 극적인 전개가 강조된다고 전하며 관객들과 깊은 감동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호는 독일 게벨스베르크 국제기타 콩쿠르 1위 출신으로 이번 협주곡에서 뛰어난 기교와 표현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감동적인 음악과 낭만적인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라이너 호넥 앤 빈 베를린 앙상블 페스티벌이 2월 6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무대는 BCH 앙상블 페스티벌의 첫 무대로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악장인 라이너 호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최고의 단원들과 함께 모여 빈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장조 K218과 교향곡 29번 A장조 K201을 연주하여 고전시대 앙상블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넥은 솔리스트로서 모차르트의 우아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악장으로서 빈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와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이 공연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첫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를 달서구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장기동 먹거리 상가는 88개 점포가 밀집한 맛집 거리이며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는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으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어학시험과 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며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에서 39세 및 취업 청년이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제외한 어학, 한국사, 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자들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첫 시행으로 큰 호응을 얻은 이 사업은 예산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시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도서관이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방학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도서관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방학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가족과 떠나는 세계 음식 여행, 엄마하고 나하고 그림책 감성놀이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가족과 떠나는 세계 음식 여행 과정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7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40가족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그림책 감성놀이 과정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운영되며 5세에서 6세 어린이 40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그림책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유아의 감성을 키우고 양육자와 친밀감 형성을 돕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설맞이 과학문화 행사와 공연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설맞이 과학문화 행사와 공연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과학관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설 명절 체험 행사는 바람개비 만들기, 착시팽이 만들기, 가오리언 만들기, 단청 스트랩 만들기, 윷놀이 체험, 투우놀이 체험, 제기차기 체험, 딱지치기 체험으로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 행사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과학관 휴관일 27일과 설날 당일 29일을 제외하고 국립대구과학관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설맞이 과학문화예술 공연으로 2월 1일 전통국악 콘서트와 2월 15일 전통과학 마술쇼 공연을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홀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2월 1일 개최되는 전통국악 콘서트에서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고 2월 15일 개최되는 전통과학 마술쇼에서는 마술사의 스토리텔링 형식의 마술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맞이 과학문화 예술 공연은 과학관 홈페이지 예약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인터넷 미예약본에 한해 공연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이 24일까지 2025년도 단체 누리체험 및 안전체험을 신청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은 24일까지 어린이집 4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2025년도 단체 누리체험 및 안전체험 신청을 접수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누리체험은 창의놀이, 인성놀이, 대구놀이 등 실내체험과 실외 맘껏 놀이터 체험으로 실시되며 올해부터 선택형 체험 코스로 여름에는 책놀이, 겨울에는 유리놀이 체험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안전체험은 자동차 안전, 보행 안전, 지진 안전, 승강기 안전, 생명 존중, 화재 안전 체험으로 운영되고 이와 함께 유아의 생활 속 대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상반기 생존 수영 물놀이 안전, 하반기 군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교육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누리체험관을 새롭게 운영하고 온라인 안전체험관을 구축해 사전체험 교육 기회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당초등학교가 지난 14일 제40회 졸업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꽃다발을 안고 학교를 찾았고 졸업식장은 따뜻한 축하와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사복을 차려입은 졸업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자랑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졸업생들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고 1학년 시절부터의 초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감사와 사랑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더불어 고생하신 담임 선생님, 정을 나눈 같은 반 친구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1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에는 지난 1월 23일 펫시터 활성화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미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동물병원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확대와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돌봄 이해와 펫시터 활성화 및 돌봄, 문화 정착 방안 등이었습니다. 특히 임미연 의원은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돌봄 서비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1월 23일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명절 행사로 2025년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 달서구 이주민 행복 두뱀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의 지원으로 이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병우 복지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은 한국 전통 놀이와 오징어 게임을 접목한 명절 오징어 게임, 소원찾기 대작전을 통해 전통 문화를 익혔고 이주민들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병우 복지관장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2월 3일부터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지원 사업과 달성군 빈집정비 사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농촌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달성군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에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달성군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성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거버넌스와 정책성장의정연구회는 1월 23일 달성군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박영동 대표의원, 김보경 부회장, 양은숙 의원 등과 연구 용역을 맡은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달성군 의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박영동 대표 의원은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와 공유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달성군 의회가 더 발전하는 의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